이서 자, 한 주의 월요일 이분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합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제뉴스 첫 번째. 야, 이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종교 관련해서 수업 후에 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마크롱 대통령 강력한 법안을 약속을 했는데 좀 짚어주시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또 어떨 때는 강력하게 잘 집행을 해온 나라인데 네네. 근데 계속해서 사고가 네. 일어나요. 계속 종교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사를 참수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수에 예. 참수. 예,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집까지 따라가서 잘랐는데 그것도 수업을 듣지 않은 18세 청년이 그런 수업을 했다라는 학부모가 학생이 SNS에 나 오늘 충격받았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걸 보고 그 수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18세 무슬림 청년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참수한 사건이거든요. 마크롱 대통령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정책. 그렇게 강력한 정책도 펼치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정책이라고 라이시떼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됐지 않습니까? 라이시떼.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종교를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공적인 장소라든지 정부기구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당신의 종교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장까지도 철저히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인 뭐 옷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장소에서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게 라이시떼를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네. 근데 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사가 뭘 가르쳤는지 그것도 말씀. 그러니까요. 예, 그 얼마나 민감하게 했으면은 이게 바로 그 샤를리 에브도라는 저널의 잡지에 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저널이거든요. 예. 여기는 그 풍자 만화가 많이 올라옵니다. 유명 정치인을 막 이상하게 풍자하는 네. 그런 만화도 올라오는데 무하마드 그러니까 이 종교의 무슬림 종교의 창시자죠. 무하마드를 좀 이렇게 재밌게 풍자하는 만화를 가지고 이걸 수업 교재로 삼았어요. 수업의 주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수업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 만화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한참 됐죠. 그래서 예. 그 5년 전에 어떻게 네. 이렇게 테러도 우리 있었고. 종교 지도자의 누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 해서 그 저널을 찾아갔잖아요. 테러리스트 찾아가서 아예 그때 열 몇 명을 다 총으로 쏘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이 최근에 이제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데 어떻게 그 5년 전에 그 악몽스러웠던 그 풍자 만화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이걸 수업 교재로 삼을 수 있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는 게 우리는 충격받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제부터 특정 종교를 가지고 만화로 수업을 할 건데 이 종교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좀 거북하게 생각되는 학생들은 나가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아. 대부분 다 나갔는데 한두 학생이 안 나갔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수업 갔더니만 선생님이 그 유명한 만화 그거 가지고 그랬어 이러니까 그 엄마가 올린 거예요 SNS에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슬림 단체 청년이 찾아가서 한 거죠. 아유 그런데 저는 뭐 특정 종교를 편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 샤를리 에브도가 저널 이름인데요. 샤를리 에브도는 원래 풍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저널 자체 존재 이유가 우리는 정치인이든 종교든 성역 없는 풍자를 하는 것이 우리 저널의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종교의 수장도 더욱더 형편없는 그런 풍자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황 캐톨릭 교황을 거기서 뭐 이렇게 남성 성인용품을 들고 막 웃고 있는 그런 만화도 막 하고 이러거든요. 원래 그런 저널인데 그렇게 그 만화를 가지고 테러를 하고 하니까 지금 그 샤를리 에브도는 사실 그때 테러 이후로 프랑스 파리에서 새 건물로 이전해서 새 건물 이전의 목표가 그 보안이 잘 돼 있는 건물. 그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경호비로 습니다. 경호비를 20억 넘게 쓰기 때문에. 그럴만하죠. 큰 일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지난 주말에 큰 그런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정교 분리법을 더 시행하겠다. 이제는 내가 뭐 의회라든지 공공기관만 신경을 썼었는데 학교를 대표적인 이 아까 라이시 때의 적용 원칙으로 삼아서 학교에서
종교 교육 커리큘럼도 직접 정부가 강화하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떤 종교도 학교를 등교하라는 그런 강력한 종교 분리법을 학교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런 종교 분리법이 지금까지 잘 시행이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이 점점점 심각하게 슬럼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일반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하고 무슬림을 믿는 500만 인구가 500만 인구면 인구의 1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 10%가 완전히 슬럼화된 지역에 따로 고립되어 살고 있는 50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법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지역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럽에서 참 그 무슬림들의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있는 많은 무슬림 신도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유럽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서 종교와 또 이런 문제가 또 결부가 됩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얘긴데. 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미국하고도 계속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서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어마어마해요. 많이 늘었다면서요. 저 좀 놀랐어요. 사실 좀 작년보다는 당연히 줄었겠지 생각했거든요. 네. 예. 수출도 늘었는데 수출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 10%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9월 수출을 보면 조금 증가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근데 이게 그 마스크라든지 코로나 관련 제품, 의류, 완구,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 수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직접 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외국인이요 그냥 노동력 싸게 해주고 우리 기업 유치하면 기업 들어오면 지원 좀 해줄게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죠. 큰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걸 그 감안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임금 지원, 임금 같은 것도 보고 지원도 보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돼 있냐. 혹시 거기 투자했다가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크게 만들었다가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경제가 불안정하면 1년 안에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큰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종합 예술적으로 평가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타겟이 지금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유치가 작년 그 9월 달에는 25%나 증가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예, 왜 이럴까? 예. 중국이 왜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의 타겟 지역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은 많은 걸 봐야 되잖아요. 예. 네. 일단 그 기업들은 다른 후보지들하고 보통 복수로 비교하거든요. 네. 베트남이 어떨까, 중국이 어떨까 하는데 베트남이 지금 그러니까 즉 대체 후보 지역이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불안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코로나도 네. 그렇고 거기도 불안하고 보는 거니까 대체 국가 베트남은 20% 감소했는데 중국은 25% 올라갔습니다. 즉 후보 다른 아세안 지역의 후보 지역들이 상당히 죽을 쓰고 있다라는 네네. 것이 하나가 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나서갖고 각 성 단위의 외국 기업 에로센터를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네. 안정적인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 정부에게도 상당히 시사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진핑 주석인데 내수 경제를 내수 시장을 오히려 수출보다 더 챙기겠다고 했거든요. 내수 시장 중국이 내수 시장 안 그래도 네. 매력적인데 네네. 이걸 더 챙기겠다고 하니까 외국 기업한테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예. 작용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처음 나왔던 우한 있잖아요. 거기에서 워터파크에서 이제 파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19 다 들어봤어요. 극복했다. 종식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항에서만 코로나19 검사를 해주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절대 안 해주고 그 사인도 뭐 폐렴 아니면 심장마비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그렇게 된다는데 그 V자 반등은 했는데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실이 좀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한편으로는 돼서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경제는 돌아간다니까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움직임이 좀 포함돼서 이제 남은 주요 이슈가 뭡니까? 이 부분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베럿 그 유명한 베럿 대법관의 후보 상원 인준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네. 목요일 날. 네. 과연 이게 통과가 될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이번 주 목요일이면 대선이 이제 열흘 남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셔야 되는 게 대통령 뽑는 선거만 한 것이 아니라 하원 상원 의원 뽑는 선거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원이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열흘 후 되면은 민주당이 장악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번 주 모레 즉 열흘 전에 임명해 놓은 대법관 후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 상원 인준 투표가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남은 대선의 관전 포인트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보니까 대규모로 우리는 트럼프 반대한다라고 여성들만 행진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상당히 많이 모였대요. 50개 주 전체에 조직적으로 여성 트럼프 반대 데모를 하던데 네네. 이 여파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실수 원래 한국 선거든 미국 선거든 한 열흘 남으면은 말실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는 좀 의도된 말실수 같아요. 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 지면은 난 미국 떠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의도된 뭐 말실수.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네. 후보에게 졌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의도된 말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미트 롬니 상원의 이름 기억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죠, 이름 그렇죠. 기억 못해. 딴 이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 이번에 역사상 책무를 지고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 네. 이거 정말 의도된 말실수 아니에요. 예, 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나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도움 바란다. 이거 의도된 말실수 아닙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지난주부터 그 캠페인 로고송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젊음을 내세우는 70대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3살 차인데. YMCA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네. YMCA 그 첫 소절이 그 영맨이죠. 영맨. 예. 예, 예. 그 자기가 영맨하면서 자기가 영맨하고 나와요. 그거 바이든 후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실수 생각보다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인지 상원 선거인지 그걸 못하네. 영향을 미쳐요 저한테. 아니 현지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대해서 또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모르겠다고. 예. 지난번에도 뭐 여론조사도 확실히 지고 있어가지고. 그죠? 여론조사 폴로코스트입니다. 여론조사가 믿으면 안 되고 롤러코스터를 빗대어가지고 예, 예. 폴로코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상하게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국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신용 등급이 한국보다 한 단계 더 낮게 강등이 됐다. 왜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왠지. 무디스 평가를 보니까 AA3더라고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낮아요. AA3.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그래도 나은 게 AA2 한국입니다. 즉 이제 영국이 한국보다 훨씬 하위 국가가 된 겁니다. 예, 예. AA3는 카타르하고 영국이 동시에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코로나 타격이 일단 생각보다 너무 심해요. 이거 한국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뭐 실업률 같은 것이 너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심합니다. 이 선진국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 세계 평균은 다 합친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평균보다 2배 높으니까 선진국이 더 이상 아닌 거고요. 또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정부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요. 국가 부채가 2조 파운드면 3천조 원이거든요. 네. GDP 대비해서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의 경제 운영이 맞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얘기한 거는 이제 EU 회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들이 EU 회원국인 것을 보고 들어왔었는데 즉 메이드 인 EU 도장을 받는 것을 보고 메이드 인 잉글랜드보다는 메이드 인 EU 도장을 갖고 왔었는데 예. 이제는 다시 메이드 인 잉글랜드 도장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 그걸 보고 해외 기업들이 다 떠난다.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평가한다 했습니다. 사실 뭐 브렉시트 처음 얘기할 때는 영국 빠져나가도 그렇게 뭐 큰 네네. 동요가 없었네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상황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또 EU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영국이 굉장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영국 유학파 출신. 저는 이제 선진국에서 유학한 박사가 아니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유학한 박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선진국에 살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까지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